요즘에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여론조사 결과 이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뭐 오늘 한국갤럽조사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 언론에서 많이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앞다퉈 보도하는 게 뭐냐면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섰다. 없었다. 예. 뭐 이 탄핵 전 뭐 그때로 돌아갔다 이런 걸 헤드라인으로 뽑아가지고 계속 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언론은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제 뭐 본인들이 사실상 협력해가지고 만든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네. 그게 무너지는 데서 오는 두려움 같은 게 있을 거고 얼른 물타기를 해야지 다음 대선 국면에 들어가가지고 또 언론의 장난질이 먹힐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발동을 걸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뭐 과거에 무슨 여론조사 공정이네 뭐 예, 또 예. 뭐야 평판 연구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편파 연구소 같이 들리던데 하여튼 그런 데하고 좀 다른 나름대로 좀 예. 그래도 좀 신뢰도가 있는 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좀 오늘 더 갤럽 조사 오늘 예, 나왔고. 걱정하시고 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던데 네. 일단 민주당이 긴장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수권 정당으로서 이제 국민들에게 확실한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그거는 디폴트 값이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제 뭐 시민분들께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그냥 단적으로 그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국힘의 대선 후보 네. 선두주자가 김문수라는 게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그간의 어떤 영화를 잃어버릴 것 같다는 위기의식에 빠진 네. 그 극우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 결집해서 아. 열심히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 예. 그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음. 그 성향별 네. 모집단 여기에서 음. 보수고 가표집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어허. 저런 어떤 일종의 결과 왜곡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뭐 좀 지나고 나면은 점점 정상이 될 것 같은데 윤이 네. 이제 체포되기 전 상황이 포함돼서 지금 조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든 그걸 뭐 완전히 무시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전적으로 신뢰해가지고 공포에 네. 떨 일도 아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예.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 그때 이제 김문수 장관이 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김문수냐 박근혜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10년 만에 다시 김문수 장관 이름이 등장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인가 예. 그저께인가 제가 국힘 쪽 사람들하고 그 관계자분이나 거기하고 소통하는 사람 또 거기 소속돼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김문수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저 당내 경선하면 김문수가 무조건 후보 된다. 그래서 나도 동의한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예, 되길 예. 이건 진짜 제가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셨네요. 응원합니다. 예. 손오련 의장 김문수. 김문수 장관이 이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뭐 본인들이 어떻게 될까? 그러던데요. 뭐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경선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향후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만 되면 좋죠 뭐. 응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자 뭐 여론조사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또뭐 종편에 이런 데서 계속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네. 돌리고 이거를 패널들 불러서 얘기만 하고 하니까 마치 이게 뭐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탄핵이 잘못됐던 사람이 많은 것처럼 포장하듯이 이제 하고 있는데 속지 말아야 된다. 예. 속지 말아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그 목소리, 국민들의 민심은 탄핵, 또 파면, 새로운 정부, 그다음에 체포 구속 이 얘기만 하고 있다. 지금 뭐 체포가 된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전화 받아서 열심히 응답하거나 예.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서 안 끊고 계속 대답할 가능성은 또 낮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볼 때 여기에 너무 과몰입해서 여론조사 얘기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다. 지금 예. 그 저거를 저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이 띄우고 퍼뜨리는 예. 이유가 이제 불안해하시라, 걱정하시라. 네. 윤석열이 이대로 죽지 않는다. 뭐 돌아온다 뭐 이런 겁니까? 그 다음에 뭐 저 대통령은 이재명이 절대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권 못 잡는다. 이런 식의 저거를 유발해서 지금 이 내란 국면에서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게 이거는 뭐 여기서 저렇게 처벌되고 해봤자 네. 다음 대선은 또 지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체념 그게 얼마나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란 집단이 네. 내란을 옹호하던 집단이 다음에 다시 정권을 잡는다?
지들 스스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해놓고 정권을 잡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이 자들은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도 역시 저는 시민들을 네. 너무 우습게 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거의 뭐 여론조사, 뭐 여론 얘기 이걸 계속해서 만들어서 이제 노이즈, 그야말로 뭐 스팸 메일이나 스팸 전화처럼 이렇게 예. 계속해서 이제 만들려는 것 같은데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겠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트럼프가 우리를 뭐 구원해 줄 구원해줄 거다, 것이다. 뭐 이런 예, 얘기를 예, 하던데.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네. 식민지 노예 근성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 예. 명나라 황제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음. 뭐 우리는 남한산성에서 굶어 죽지만 말자. 뭐 이런 식인데 아, 그게 허황된 생각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에 얼마 그 멀지 않을 겁니다. 그때 가면은 또 이상한 무슨 논리를 만들어내는지 그냥 흥미롭게 지켜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언행을 통해서 돈도 벌고 사람들도 시선도 네. 장악하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이 상황이 지금 내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최소한 내란 선전선동의 피의자가 돼서 예, 끝까지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거기 길바닥에 들어눕고 뭐 성조기 흔드는 사람들하고 네. 그걸 선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집단이잖아요.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서 어제 뭐 중계되는 방송들 보니까 뭐 자기 돈 내놓으라 그러고 너는 우리 선동만 했지 가서 네가 몸으로 막은 적 있냐고 막 따지고 싸우고 막 이러던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망하는 길로 가겠죠. 지금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시면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이 국힘을 흡수한 상황인 것처럼 돼 있고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우리공화당은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 우리공화당도 극우가 아니라고 하면 섭섭할 집단인데 그 우리공화당이 보이네요. 박근혜 탄핵 때 이 비슷한 짓을 하던 아스팔트 극우 집단이었잖아요. 그게 왜 지금 저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지 네. 그 큰 싸움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 내부 회계나 뭐 돈 문제 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또 따라가겠죠. 그렇게 전철을 밟아 나갈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국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예. 이 그 구호 중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진핑 탄핵이라는 구호까지 들릴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폭력적 극우들을 지배하는 어떤 그 뇌신경 작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예. 그게 이제 가장 그 확실하게 뚜렷하게 반응하는 게 공포심이라는 거거든요. 공포심. 그러니까 공포심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그 모이고 흥분하고 열광하고 합심하고 하니까. 예, 극단적인 상황을 그렇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 적을 항상 거대한 적을 설정해 줘야 되고 네. 그거를 이제 중국이라고 잡은 거죠. 미국은 본인들의 주인 나라고 왕국이고 미국은 큰형님이고 예.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집단이고 그러면 미국을 위협할 만한 나라가 어디냐? 그럼 자기들은 그쪽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일상적으로 한다더만요. 결국 네.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할 거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고 네. 세계의 대장으로서 이제 지배를 할 거다. 그러면 예. 우리는 하여튼 미국한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최대한 거기서 뭐 얻어먹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믿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던데 예.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그렇게 공포스럽고 엄청난 주적으로 지금 누구 윤석열이가 쓴 겁니까? 저 대리인단이 쓴 겁니까? 무슨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 자금을 동원해 가지고 뭐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도 보도됐잖아요. 예. 참. 참. 그리고 이제 초현실적인 그런 상황들 그런 게 이제 이른바 이제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계속 뭐 유포가 되고 재생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미친 소리 하는 걸로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죠. 지금 유럽은 아리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출이 완전히 막히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아리백 요건 충족 못하면 다 막아버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지금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2030년인가 뭐 그때부터 완벽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대기업들은 삼성전자 포함해서 진짜 그것 때문에 미칠라 그래요. 그럼 유럽 시장 막히지. 네. 중국은 또 저런 식으로 적대시해가지고 또 시장 막았지.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관세 장벽으로 또 막겠다고 하지.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 수출 주도로 성장해온 국가가 그렇죠. 큰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외교라는 걸 해야 되는데 외교라는 게 안 보였고 예. 외교가 아니라 뭐 거의 뭐 친일 정부라는 예, 얘기가 예, 나올 예, 정도로 예. 일본에 바싹 엎드리는 모습만 보였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자 이것도 이제 문제인 상황이고 시진핑 탄핵 저는 이제 들을 때 제 귀에는 뭐 티니핑 탄핵 이렇게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생각을 못 하고 왜 티니핑 그 만화 얘기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좀 깜짝 기자들 하는 얘기 보면은 이제 자기들한테 해당되는 용어를 어떻게든 이렇게 예.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탄핵을 시진핑 탄핵으로 바꾸고 윤석열 내란을 또 이재명 내란이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참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이제 가슴 아픈데요. 예.